안녕하세요. 친절한 소방입니다. 자격증, 비전공자도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복 학습의 중요성,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둘째, 5단계 반복학습 전략 실천 방법. 셋째, 과락이란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다. 첫 번째, 반복학습의 중요성. 위 그림은 에빙하우스가 밝혀낸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바로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입니다. 이 곡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학습하고 난 뒤 바로 읽기 시작하는데 1시간이 지나면 절반 정도를, 한 달 뒤에는 80% 정도를 망각하고 오직 20% 정도만 기억에 남는다란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깊게 공부해도 하루만 지나면 거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망각하기 전에 다시 복습을 하면 그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칙입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실전 전략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과 메타인지 학습 방법을 복합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5단계 반복학습 실천 방법. 바로 이것이 약 3개월 동안의 5단계 반복학습 계획입니다. 문제집 쪼개기. 이전 영상인 자격증 비전공자도 한 번에 합격하는 비법 두 번째 시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책을 휴대하기 좋게 칼로 과감하게 나눕니다. 10년치 기출문제의 문제수나 페이지수를 기준으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문제수를 기준으로 목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쪼개기. 1단계는 30일 동안 10개년도 기출문제와 풀이를 그냥 읽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 학습한다는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회 시험이 있는 종목이고 1회의 문제가 80문제인 경우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의 일정을 15분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짧게 지나가던 15분이 이제는 10문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공부 시간이 1시간이나 2시간 단위로 따로 떼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분 단위의 자투리 시간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15분짜리 자투리 시간 8번만 만들면 됩니다. 30분 단위나 10분 단위도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 한 문제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네, 1분 30초입니다. 한 문제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30초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한 문제 푸는데 1분 30초에 가능할까요? 네, 시간이 부족하지요?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절대로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쭉 알던 모르던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답은 마킹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전 마킹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필기도 안 하고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인데 이게 가능한 거야? 이해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는데 이론도 모르는데 이런다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문제를 풀려고 혹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1분 30초를 넘지 마세요. 이 1단계만 통과하시면 합격의 70%는 다가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공부의 습관을 들이는 시간이죠. 절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소설책 읽듯이 무조건 읽으세요. 2단계, 2회독 20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게 1.5배 증가하네요. 이제 한 문제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입니다. 2단계도 역시 절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더 알고 싶어도 절대로 풀지 마세요. 무조건 1분에 한 문제를 읽는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다만 이제부터 문제에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중간부터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A는 쉬운 이론 문제, 땡땡 법칙 등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B는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C는 대체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D는 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도 어렵고 풀이가 너무 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저 틀려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푸는데 10분이 걸리는 문제도 덜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틀려버리세요. 이번에는 1단계에서 한번 읽었었던 내용이라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남겨놓으세요. 2회 반복을 해도 여전히 비전공자는 아는 내용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유형은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수준이 됩니다. 각 과목마다의 문제의 특성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단계지요. 2단계에서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출문제 한 회분을 한번 세어보세요. A는 몇 개인지, B와 C, D는 각각 몇 개씩 되는지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기서 A가 40에서 50% 이상 나오고 B는 20, 30%, C는 20%, 그리고 D도 20% 정도 나옵니다. A와 B가 최소 60%는 나오는 것이지요. 그 이하 나왔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2단계밖에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3단계입니다. 여기서는 2단계에서 표시한 A, B, C, D를 약간 수정합니다. A와 B가 늘어날 겁니다. 서서히 자신이 생기는 단계지요. 또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로 구분합니다. 정답을 아는 문제는 계속 맞출 거고요. 몰랐던 문제에 좀 더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 한두 문제의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채로 넘어가세요. 다만 풀이를 읽어보고 정답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4단계입니다. 2400문제를 무려 7일 만에 볼 수 있네요. 이쯤 되면 신기하게도 문제 형태만 봐도 답이 보이는 매직아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 중 50%는 답을 고르는데 10초도 안 걸릴 겁니다. A, B, C, D를 한 번 더 조정해보세요. D형의 문제가 거슬리긴 하겠지만 그냥 두세요. 틀려도 되는 문제니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5단계입니다. 5단계까지 다 하시는 분은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도 30분 안에 문제를 다 푸실 거예요. 전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되는 건가? 반칙 아닌가? 그런 요령으로 따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런 분들이야.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확신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2년 이상 공부하고 합격하신 분도 시험 후 1개월이 지나면 80%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쓰면 80%가 남습니다. 세 번째, 과락이란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다. 먼저 편 영상에서 과락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락 방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종목마다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이 과락 위험이 있죠. 이 5단계 방법을 거치면 과락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몇 회분 정도 A, B, C, D 표기를 해보시면 A, B가 최소한 50%를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 C와 D급 문제가 50%를 넘지 않죠. 한두 문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40점 미만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과락은 D급 문제에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정작 쉬운 문제를 단단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죠. 또 어려운 과목의 점수가 60점을 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항상 자신한테 쉽게 느껴지는 과목은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 과목에서 고득점이 나오게 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과락, 이제 여러분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비전공자라서,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나빠서, 남자라서, 여자라서, 실물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난 어려울 거야 등등의 빠져나갈 핑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겨우 5번 본다고 알 수 있겠어?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기출문제 2400문제를 분석해보면 겹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제를 10회 이상만 학습해도 거의 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25회에서 75회 정도 보면 정말 답이 저절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과목 간의 연관성까지 알게 되어 전체적인 종목의 숲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격증에 도전할 용기도 생기실 겁니다. 자격증, 비전공자도 한 번에 합격하는 비법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방법이었나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나요?
하지만 실천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무척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무료 기출문제 강의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소강이었습니다.